작년에는 이제 품종을 추정해서 올해는 이제 정다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상 수량이 40kg짜리 32포를 이렇게 이제 소출하는 거로 제가 신청을 했는데 2022년대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 나온 양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정당 금액이 뭐 120만 원밖에 안 나와가지고 물론 뭐 수분 함량도 있고 있지만 올해는 이제 비료를 유산비료 하고 퇴비를 좀 넣어가지고 32포를 정상적으로 다 소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비용이 발생되지만 수도작에다가 이제 퇴비하고 유산비료를 넣어서 생산량을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올해 벼농사를 진행합니다. 논에 나왔습니다. 논에 나와서 지금 토양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토양을 분석해서 논에 필요한 비료가 어떤 게 필요한지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퇴비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경작을 했을 때 그 벼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직 그 땅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채취해 가지고 수원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제 이 시료를 갖다 주면 무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자료에 맞춰 가지고 논에도 퇴비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벼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시료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이 모종삽으로 한 논에 지그재그식으로 한 뭐 6, 7군데 정도 소량을 채취해서 요 비닐봉지에다 이제 한꺼번에 담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담으면 되고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 분석을 해줍니다. 땅이 아직 다 녹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원래 모종삽 정도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를 흙을 일부를 채취해서 여기다 이제 담아야 되는데 요 모종삽 이제 논이 녹지 않았으면 일부를 이제 겉에서 채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벼를 벼집을 치우고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얼었거든요. 이게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었어. 얼음이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 되고 땅이 얼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채취를 해서 요 비닐봉지에 담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비닐봉지에 시료 1개소당 소량을 채취해 가지고 150g 정도만 가져가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여유분이 있는데 요런 장소를 찾아 가지고 흙을 모종삽을 이렇게 깊숙이 해 가지고 요 속에 있는 거를 소량 이렇게 파츠해서 여기다 비닐봉지에다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땅은 얼었지만 이렇게 이제 장비가 들어갔던 그 장소는 호미파입니다. 호미파에 있어가지고 요런 부위는 지금 이제 이 측면 부위, 요런 부위는 지금 녹았습니다. 햇살에 이렇게 녹았기 때문에 요런 부위를 이렇게 파채면은 요 단면으로 깊이 이제 이게 토양을 채취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요런 데를 찾아서 요렇게 소량을 흙을 채취하면 논의 흙을 채취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채취해서 6, 7군데 지그재그로 채취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채취를 하면 지금 요 정도 양을 채취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 6, 7군데 했는데 이걸 한 군데 모아서 갖다가 주면은 무상으로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한 퇴비를 추천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표면은 얼지만 이렇게 고리진데 요런데 장비가 지나간 요런 부분은 지금 햇살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위를 한번 이렇게 파치를 해보면 아주 모종삽을 누르면 이렇게 깊숙이 잘 녹았습니다. 땅에 이렇게 딱 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삽에 들어간 위치에서 이렇게 퍼내고 삽 들어간 위치에서 요만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삽이 들어간 끝단에서
이렇게 소량을 채취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토양을 씨를 채취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표면에서 깊이 한 15cm나 20cm 들어간 상태에서 그 소량을 채취해야만 실제 토양의 그 시료 분석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토양 분석을 의뢰를 맡기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일단 지금 5시 근처인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가서 맡겨봅니다. 농업기술과 직원들 치던데 여기서 이제 토양 기술보고표에서 분석을 합니다.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요청했고 그 후에 한 2-3주 후에 이렇게 논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가 도착했습니다. 병약자, 주소, 토양 유형, 토양 특성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논은 주로 부족한 게 인산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규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규산을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규산 투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면은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여 토양 중 인산 성분과 규산 성분은 적습니다.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고 규산 비료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추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료 추천량을 보면은 이제 밑거름 요소도 질소질, 인산질, 칼리륨 이렇게 있는데 퇴비는 이제 뭐 우분, 돈분, 개분, 혼합 퇴비 이랬는데 개분이 그나마 484kg이니까 20kg 나누면 한 24포 정도 됩니다. 규산질 비료는 27포. 규산질 비료는 어차피 27포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개분 퇴비를 이제 24포를 했는데 요거를 펠레톤이라고 압축형 그런 이제 50%짜리 그거를 하면은 작은 양을 가지고 이 뿌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습한 게 아니고 압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퇴비를 펠레톤 퇴비를 하면은 살포하기 쉽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농축이 좋은 거로 그래서 수량을 좀 가격은 비싸지만 이게 낮은 가격이 낮으면서 함량이 저기 된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낮은 가격 2포 대신 한 포로서 2포를 커버하는 그런 펠레통을 구입해 가지고 뿌리면 한 10포 정도면 아마 이렇게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거름을 논에다 줘 가지고 올해 그 벼 수확량을 전년 대비해서 향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 수매할 때 양이 많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라도 경제사업장 와가지고 퇴비하고 규산질 비료를 사다가 논을 갈기 전에 시비를 해서 논 갈 때 이제 토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름 종류가 벼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벼도 역시 밑거름이나 이런 비료를 잘 줘서 해야만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밭은 뭐 이제 석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논에서는 수도 작은 이 규산질 비료가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사서 시비하는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27포하고 빨래턴 개분 펠리턴 입상형인데 10포를 실었습니다. 원래 퇴비보다는 2배 효과가 있어가지고 원래 20포를 해야 되는데 반으로 줄여가지고 10포를 구입해서 차에 가득 실었습니다.
논에다가 이제 퇴비하고 요게 규산질 비료고 저게 이제 퇴비인데 규산질 비료는 지금 보면은 27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슈퍼 규산이라 그래가지고 규산이 25%이고 25, 그 다음에 알카리분이 규산이 5kg, 그 다음에 알카리분이 8kg, 고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죠. 이렇게 27포인데 보면은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입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살포하기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슈퍼에서 이제 입상으로 되어 있고, 입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뿌리가 씻고, 이렇게 특징으로 보면 뿌리가 씻고 입상 대피로다 이렇게 돼가지고 수도작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이렇게 10에서 15포 1300평에 조금 우리는 조금 많은 것 같네요. 한 500평이니까 30포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300평에 지금 15포니까 우리는 한 500평 정도 되니까 27포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 논에다가 논을 갈기 전에 이제 요거를 시비를 해 놓으면 갈고 나서 이제 토양 속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퇴비인데 원래 퇴비가 한 20포 정도 들어가는데 이 일반 개분 성분인데 요게 개분 성분이 50% 있는 건데 요거가 일반적으로는 한 20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형이 아닌 펠렛형이 아닌 일반형은 이렇게 20포를 권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펠렛형으로 해가지고 10포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일반 퇴비보다 2배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보면은 함량이 보면 개분이 50%, 돈분 20%, 우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개분 성분이 많아서 개분을 하면은 농도가 짙어가지고 이 수량이 좀 적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아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펠렛형 친환경 비료 진그린 요거를 아주 1등급 요거를 이제 10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벼 생산량을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이제 토양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퇴비하고 비료 이런 부분을 여기다 시비합니다. 시비는 요 통에다가 이제 담아서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요것이 진그린 펠렛형 퇴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농축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시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냄새도 뭐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뿌리는 거니까 뿌리가 좋죠. 보세요.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뿌리가 좋죠. 쑥쑥쑥 뿌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습지가 있는 물기가 있는 걸 퇴비를 하면 취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이 소량을 뿌려도 아주 효과가 많은 그런 부분이 때 다른 일반 퇴비보다 2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이제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하면 되니까 뭐 바닥에 이렇게 이제 뿌려 놓으면 다시 논을 갈 때 이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양을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벼가. 그래서 효과를 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질통에 요렇게 둘러맵니다. 이렇게 저 포대에서 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둘러맨 다음에 매구서 가면서 시비를 하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뭐 거의 이게 10포대니까 그래도 그냥 포대로 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많이 뿌려야 되죠. 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안 뿌리면 어떻게 시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름을
제가 이제 3년차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으로 논에다가 보통 바짝물은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논에다 지금 처음 해봅니다. 처음 퇴비를. 그래서 여기가 한 500평 되는데 딴 데보다 소출이 너무 작아가지고 원인을 뭔가 생각해가지고 물론 뭐 물관리도 있겠지만은 이 메꾼농이다 보니까 토양이 일단 영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추천대로 토양 분석 결과에 맞춰서 분석기관에서 권장하는 퇴비를 지금 전량 사다가 이렇게 지금 시비에서 소출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을 하는 거죠. 지금 과학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겁니다. 뿌려도 표가 잘 안 나네. 그 잘못하면 중복 뿌릴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펠레트형 징그린 입자형 이 개분 퇴비를 뿌렸는데 이렇게 까맣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숨 있어 가지고 뿌린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토양을 개량하고 영양을 많이 주어서 벼가 자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다 이제 규산질 비료를 또 추가로 시비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바구니를 가지고 뿌리고 나면은 이제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갖고 나면 이게 논바닥에 이 퇴비를 살포를 했는데 어디에 살포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갈 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먹은 병을 하나 표시를 해 놓으면 다시 와서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퇴비에 있는 이걸 다 시비가 끝나고 나면 요 병을 갖다 이제 다시 또 그 끝나는 지점에 옮겨서 놓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중복 시비할 그런 우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왔는데 계속 중복을 하다 보면 이 계획된 양을 가지고 이 논에다가 다 골고루 살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수동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시작할 때는 요거를 딱 해서 주머니에 딱 넣어놓는 거죠. 주머니에 딱 넣었다가 끝날 때쯤 해서 고기 끝나는 지점에다가 저거를 탁 놓으면 됩니다. 이 규산 비료를 갖다가 봉지째 하다 보니까 봉지를 뜯어서 그냥 허리 굽혀 가지고 뿌리는 게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봉지를 뜯어서 통에 넣으니까 바로 한 통이 됩니다. 이렇게 한 포대가 딱 요 바구니로 하나 가득됩니다. 요렇게 가지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하게 뿌리고 시비해야만이 균일하게 이게 시비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방법을 바꿔서 통에다 이제 한 통씩 갖다가 이렇게 뿌려서 하는 거로 방법을 바꿔서 시비합니다. 요게 균일하게 논에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